헬로 시작합시다. 정근대 한국사의 이해인데 고려의 사회와 사상 부분이에요. 자, 고려의 신분구조 먼저 보고 들어갑시다. 신분구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세요. 신분구조 보이시죠? 신분구조 뭐예요? 그렇지. 신분구조 뭐였다? 양반. 응? 양반 있고 양반. 또 나를 힘들게 하네 또 이게 또. 나를 또 힘들게 해. 나를 또 힘들게 해. 양반이 있었고 문무 관료가 있었고. 자, 양반으론 중간계층.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고려에는 중간계층이 있었다는 사실이야. 중간계층.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평민 있었어요. 평민의 농민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평민의 농민을 우리가 백정이라고 부른 거예요. 백정. 알겠죠? 평민의 농민을 상인 있었고 수공업자 있었고 향부곡 소 있죠? 향부곡 소 이거 뭐라고 했어 우리? 그치. 뭔가 죄를 지었거나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죄를 지었거나 저 새끼들은 안 되겠다. 대부분 이랬어. 근데 이게 좀 비유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영월이나 단양같이 인구가 너무 적어. 그래서 현으로 만들기 애매해. 그러면 향부곡 소가 되기도 했어. 되게 속상하겠지만 그냥 조금 편하게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그래. 뭔가 고려가 고려로 될 때 이걸 반대했던 반역 사람들이 요 집단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뭘로 나눈다고 했었죠? 의무로 나눈다고 했었죠. 의무로 나눠. 의무. 그래서 천민, 그죠? 천민. 선생님 지금 이게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나 지금 뭐 누른 거니? 나 지금 내가 뭐 누른 건지도 모르겠어. 미안합니다. 네, 지금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해해 주세요. 천민이 됐다. 그러면서 뭐? 공로비와 산호비가 있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공로비와 산호비가 있었다. 자, 공로비는 뭐고 산호비는 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노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좀 더 키울게요. 더 커져라. 그렇지. 자, 공로비, 노비도 두 가지가 있어. 국가에서 하는 노비가 있고 그걸 공로비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거야 했던 건 산업이라고 한 거지. 공사 구분 확실히 하자 이렇게 하죠. 국가 관청에 속한 노비고 이걸 또 두 개로 나눠. 이벽. 그러니까 관청 안에 속해서 관청의 모든 잡일을 하고 급료를 받는 거고, 외거는 관청 밖에 있는데 토지를 경작해서 얻은 이 수입 중에 일부를 신공으로 바침. 신공은 뭐야? 나라에 내는 공납, 나라에 내는 돈을 신공이라고 해. 알겠죠? 자, 공로비에 외거노비가 있다면 산노비에도 똑같이 노비가 두 개가 있는데 외거노비가 있어. 얘는 뭐야? 내 종이야. 내 노예인데 집도 주고 밖에 살아. 내 집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밖에 살아. 그러면 밖에 살도록 해주셨으니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기도 신공을 바칩니다. 솔건어비는 뭐야? 나랑 같이 살아. 예, 돌쇠야. 이러면 네, 이러고 네, 으름마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그런 아이들 있었죠? 많이 봤죠? 자, 저기서 많이 봤지. 저걸 뭐라 그러니? 사극에서. 그래서 주인집에 살면서 잡일을 담당하면 솔거. 그런데 외거는 주인과 따로 살면 신공. 신공은 뭐야? 뭔가 바치는 걸 얘기해요. 외거노비 중에 공노비는 나라에 바칠 거고 산노비는 주인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와서 이렇게 공노비와 산노비가 있었고, 자, 농민 중에 양민이지만 그러니까 나의 직업이 없어. 농민이야. 그럼 백정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 알겠죠? 중간계층으로 누가 있었느냐? 그죠? 향리, 하급장교, 남반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문무관료는 양반. 저기 위쪽에 저기 중앙기조 이런 아이들은 이제 양반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양인,
이 밑에를 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백정은 자, 피지배칭이다. 아니죠. 그럼 시작합시다. 보세요. 아이고, 이게 왜 자꾸 뜨지? 이거 없애는 방법 아니? 이거 왜 자꾸 뜨냐? 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 문무양반 이들 중 일부는 여러 대에 걸쳐서 재상을 배출하면서 제일 높은 2급 이상의 관리들이죠. 최고의 지배층, 즉 중간귀족이다. 중간계층이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중간계층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얘가 중요했다라고 했지. 이거 안 뜨게 어떻게 만들어? 이걸 어떻게 안 뜨게 만들지? 기본값으로 사용을 누르면 되나? 그래서 궁궐의 실무를 담당하는 거. 자, 봐봐요. 여기 위에서 결정을 한다고 치면 여기에서의 실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남반이라고 불렀어요. 서리, 중앙관청, 향리, 지방이죠. 지방에 담당하는 사람을 중간, 하급장교가 있었고, 양민, 농민, 상인, 수공업자, 향부곡소 우리가 뭔지 알지? 자, 얘는 괘씸하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조세와 역이 있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 못하죠. 학교 입학, 자,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좀 무리하더라도. 과거 응시에 제한이 있었다. 생각해봐. 얘네 지금 뭐야? 양인이야. 양인. 2개월에 있어. 2개월에. 그렇지만 과거 응시에 제한이 있었다. 천민의 공로비와 산업인데 이게 재산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사고팔고 가능. 우리 아버지가 죽어. 그러면 돌쇠가 살아있어. 그럼 돌쇠 내 거 가능. 그걸 상속이라고 하지. 아빠가 살아있어. 근데 돌쇠가 일을 너무 잘해. 그래서 나한테 달라 그래. 그럼 그게 증여야. 살아계실 때 주는 게. 자, 이게 다 가능했다. 자, 너무 슬픈 거 그때 얘기했죠?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면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는 거. 너무 슬퍼. 자, 직역이라는 건 직역의 유무를 기준으로 정호와 백정으로 나님. 정호라는 건, 자, 내가 얘기했죠 아까. 백정이라는 건 특별한 거 부여받지 않은 농민이야. 농민. 오케이? 근데 얘는 직역이라는 건 군인의 일을 했다는 거지. 향리나 하급장교 등 정호는 직역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내가 뭔가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좀 쓰자. 내가 권리를 위해 너 왜 이러냐. 의무를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고맙다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겠지. 그럼 국가로부터 받았으니까 이거는 내가 우리 자손한테 물려줄 수가 있지. 그런데 백정은 자, 농사를 짓는 아이야. 그러면 조세나 공납역 등을 부담을 하는 대신 알았어. 내가 직업군인 할 필요 없지. 내가 갈게. 군대에 의무적으로 갈게. 대신에 그럼 내가 군대에 의무적으로 갔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었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권리를 줄게 해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자, 향리 중에 일부는 과거를 통해 중앙에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거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 우두머리가 있어. 그러면 얘가 잘해서 중앙으로 갖다 쳐. 중앙귀족이 됐다 칩시다. 중앙귀족이 됐는데 잘못해서 다시 야 너 귀향해. 이거 짜증나네요. 귀향이라는 건 뭐야? 귀양하고 다르지. 자기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랬어. 그럼 중앙관리가 된다면 우리가 받는 세금이 있어. 과전이라는 세금을 받아. 이 글씨가 아주 그냥. 과전이라는 세금을 받거든. 그거는 세습도 가능해. 근데 내가 이러다가 다시 향리로 돌아가면 세습이 가능하지 않겠죠? 세습이 가능하지 않아. 이러면 나의 지위가 내려가겠지. 그럼 이 중에 또 공부 잘하는 내 아들을 다시 중앙귀족으로 과거를 봐서 올려. 그럼 다시 나는 세금을 더 받을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거야. 점차적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고려사회가 있던 신라보다는 신분이 더
개방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향리는 과거에 급제하여서 중앙관리가 됐다. 군인은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무관이 됐고, 외건업이 얘기했죠. 외건업이 밖에 사는 노비죠. 재산을 모아 주인에게 바치고 그럼 주인이 풀어줄 수 있어. 그래. 그 백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나한테 바쳐봐. 그럼 내가 너를 신분상승 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집 안에서 하명댁 무슨 댁 아니면 뭐 저게 누구야? 뭐 돌쇠야 이렇게 부르는 애들은 내가 나의 손발이 되어주니까 못하지만 밖에 사는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향부국소 신분해방운동과 대몽항전. 자, 우리 몽골하고 엄청 싸울 때 있죠? 그죠? 그때에 이 사람들이 내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지. 이 사람들 덕분에 강화도로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 가고 그걸 지킨 건 누구다? 백성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향부국소 이 사람들이 싸웠어. 그래서 9년으로 승격이 되기도 했다. 자, 고려 사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고려 사회는 사회 시책과 농민 공동체. 자, 빈민구제 같은 게 있었어. 빈민구제, 흉년을 빈민구제하고 물가를 안정하게 하는 게 있었고, 향도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두레 이런 거 기억나요? 두레 이런 거 배웠었죠. 향도라는 건 뭐냐면 이게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된 거야. 미륵. 이 신앙에서 미륵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는 거지. 미륵이 빨리 와서 내 생활이 안정되고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매향이라는 걸 해. 바닷가 근처에서 향나무 같은 걸 심어. 그럼 미륵이 빨리 올까 이런 생각에. 그래서 그 향나무를 심다가 다 같이 같은 마음이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향나무도 심었다가 그게 좀 더 커지면 건물도 같이 지었다가 그걸 이제 불교 건물로 짓는 거지. 마을 제사도 같이 지냈다가 이렇게 공동체의 조직으로 발전을 하게 돼. 얘네가. 이해됐어요? 얘네가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을 하게 돼. 그게 향도야. 알겠죠? 원래 불교 신앙을 조직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공동체, 즉 고려 사회는 되게 신기하게도 나라에서 시스템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시기야. 우리가 뭔가를 발전할 때 한 번에 다 발전할 수는 없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겠지만 조금씩 발전을 하는데 고려 사회의 사회 모습은 시민들이 먼저 조직이 되고 그게 유지가 되면서 발전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 친가 외가 상관없이 혈연은 모두 중시. 외척이든 그러니까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재산, 자녀, 균분. 자, 이게 얘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남녀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조선에 와서는 남자 먼저 적고 여자 나중에 적지만 남녀 차별이 없어서 태어난 순서대로 즉 나이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적의 올림. 호적은 뭐야? 우리 식구가 몇 명이 살아요 이런 거지. 여선의 재혼이 가능했어요. 심지어 자식이 있어도 가능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유학의 발달과 역사 인식의 변화를 봅시다. 자, 우리 최승로의 시무 28조 본 적 있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거기 보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을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유교 정치 쪽에 유교만 있었어. 정치 쪽에 유교. 사회 모습은 불교. 이해하셔야 돼요. 정치 쪽에만 유교를 하자. 그래서 유학교육기관이 국자감을 세우고 그걸 못 가는 애들이 한교를 세웠어요. 이거 이해하죠? 자, 태조가부터 다시 볼게요. 육두품 저기 신라 쪽 출신인 학자 등용하고 민본 유교가 민본이야 우리나라의 근본이야 라고 했어. 그러다가 광종이 미치기 전에는 아주 잘했지. 자, 광종 때 과거를 실시하죠. 노비들의 안건법을 실시하고 그럼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등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성 보이죠? 성이라는 건 다 이뤘다는 뜻이야. 다 이 체제가 완비되기 위해 뭔가를 다 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국자감이라는 한교가 세웠고 그럼 유학에 약간 이게 막 발달하다가 이게 약간 무너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무신정변으로 문벌 사회가 무너지면서, 즉 공부한 애들 꺼져.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하면 뭐해? 나라를 지킬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지. 유학은 한동안 침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최충이라는 사람이 구제학당을 했고 김부식이 현실 안정 추구하고 보수적 경향이 있었음에도 자, 무신정변으로 인해 문벌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가 성리학의 수용, 우리 성리학 하면 내가 금송 얘기했었지. 금송. 이게 어찌된 일이야. 어쩌면 좋아. 이거를 나는 모르겠네. 자, 금송 얘기를 했었죠. 금송. 금송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나라에 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현타가 오는 거지. 우리가 비록 오랑캐의 나라에 있지만 그래도 성리학이 발달한 배경이라고 했죠. 그래도 우리는 이 이면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통성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리학이 소개가 되면서 자, 이재현이 만권당이라는 곳에서 원의 학자와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신진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수용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불교의 사원이 원래는 저걸 했었어요. 여관 같은 걸 했어요. 여관 이제 그 소통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의 여관 기능을 했기 때문에 물건이 사고 팔리는 걸 보니까 저게 돈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거 웬만하면 하기 시작해. 이제 슬슬. 저게 돈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돈이 되는 걸 하다가 이제 직접 만들기도 해.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다 돈놀이하고 돈장사하고 나중에 고리대까지 이어져. 고리대까지 이어지는데 그걸 볼 수 있겠어? 그 꼬라지 못 보겠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신지사대부 아이들이 이제 폐단을 비판하는 거지. 그 갈 때까지 갔다. 저 미쳤다. 저 돌았다. 이렇게. 그러면서 개혁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서 밑에 내려가서 잠깐 자료 봅시다. 향리가 중앙의 관리로. 이영희의 아들은 대년인이 안성군 사람이고 아버지 이중선은 안성군 호장이 어쩌고저쩌고 수종 때 을과에 급제하고 직사관으로 임명되었다. 즉 신분제가 엄격은 했지만 신분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군인이 무관으로 되는 거. 외거노비가 백정으로 되는 거. 그는 권세가 있는 중요한 길목에 뇌물을 바쳐 천인에서 벗어나 산원동정의 벼슬을 얻었다. 그러니까 신라의 골품제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이다. 향부곡소가 일반 9년으로. 그래서 여러 신분 상승의 사례를 통해서 고려사회가 신라 골품제보다 좀 더 개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한번 봅시다. 사회활동에 제한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남성과 거의 대등한 위치였다. 이거 보세요. 밀양박씨의 호적. 자, 호주. 그러니까 주인 된 사람이지. 박씨. 박송. 부인은 소사였는데 결혼해서 박성을 낳았고 소사를 낳고 구달지를 낳았어. 구질달. 그 다음에 장남의 부인인 가질구지가 되고 신기하죠, 이름이. 남편은 황문, 부인은 원지. 자, 이거 봐봐요. 37세, 40세, 30세 몇 세인지 모르고 29세, 24세인데 봐봐. 장녀가 나이가 많죠? 남자라고 먼저 쓰지 않았지? 남편이라고 먼저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나이 순으로 기록했다. 그리고 장녀 이 소사의 남편이 자, 보세요. 누구의 호적이 있어? 그렇지. 이 부인의 호적에 있어. 보통은 우리가 호적이 옮겨간다고 하는데 결혼을 하면 부인이 남편 쪽으로 옮겨가. 근데 이때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뭐 호적은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하는데 장가 간다는 거야. 그러면 처갓집에서 대릴 사위는 기본이란 얘기야. 그럼 내가 있는 호적, 내가 있는 곳이 어디여야겠어? 부인의 집이어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호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얘네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얘가 외손자가 될 텐데 음서 혜택 할아버지가 5급이었어. 그럼 얘도 5급이 5품이 될 수 있다. 음서 혜택까지 있을 수 있다. 순비 없이 볼게요. 공하면 사람으로 중찬 허공의 딸인데 일찍이 평양공 왕현에게 시집가서 삼남 사녀의 자녀를 낳았다. 일단 시집가서 자녀가 있어. 근데 남편이 죽었네. 충선왕이 부인으로 맞아들였다가 즉위하면서 허씨를 순비로 책봉하였다. 왕이야. 충선왕. 그래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래서 여성의 재혼에는 제약이 없고 제가 나가서 한번 결혼한 여성의 자녀라도 사회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오케이. 고려시대 여성은 가정이나 경제 운영 등 일상생활에서 남편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 만약 학교에서 거의 동등한 위치야, 완전 똑같은 위치야라고 가르치면 그렇게 일단은 내신에서 점수를 따야 되니까 하시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뭔가를 나간다거나 뭔가 관료로 될 수 있다거나 그건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를 쓰는 거지. 완전 동등한 건 아니고 그것만 없었어. 자, 성리학의 수용. 성리학은 고려의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사람, 안내한 사람, 안양이란 사람이 안양. 유교경전을 들여오고 공자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재현은 망권당의 서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고려로 돌아와 이색을 제자로 양성하였다. 자, 이색 하나 알고 갑시다. 이색. 자, 이색이 나중에 성균관의 그 선생이 됩니다. 성균관 공민왕 때 성균관이 세워지죠. 그때 선생이 되고 이색의 제자가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정도전은 이색을 싫어했어. 보수적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사회 모순을 개혁하는데 다 관심이 있었다. 오케이. 신진사대부는 뭘 개혁해?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이해하고, 성리학이 와야지. 우리가 지금 표면만 보고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없잖아. 몽골이 우리를 30년간 몽골이랑 싸웠는데 30년간 그 다음에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그 고리대도 횡행하고 몽골에 친해지려고 하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저걸 그대로 있는 데를 받아들여야 돼? 아니지. 그러니까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 역사서의 편찬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역사서. 우리가 거란을 침략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왜 이렇게 침략을 많이 받았을까? 이러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뭐 신라, 백제 이런 아이들로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라였구나. 그러면서 역사서를 편찬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누가 했다? 김부식 아저씨가 했다. 삼국사기.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여기 별표예요, 별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토대로 집필했고 기전체. 자, 기전체라는 건 이렇게 본기, 서가, 열전, 지, 표 항목으로 나누어서 역사를 편찬하는 방식의 스타일이야, 스타일. 이게 중기 때 한 거야, 중기 때. 그럼 후기 때 봅시다. 무신정변과 몽골의 침략을 겪으면서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규보의 그러니까 주몽의 삶과 업적을 서술한 거지.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낸 거야.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런 게 있었다. 자, 자료를 나중에 볼 거고요.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역사관 또 등장했다. 이거 한번 봐두시고요. 자,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인데 불교는요. 건국 초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았어요. 태조 때부터 불교를 되게 중시했지. 왜? 이제 막 지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대통합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종교만한 게 어딨어. 그쵸? 그래서 사찰을 건립하고 연등회 같은 불교 행사를 장려해서 불교 행사가 겁나 많이 일어난 거야. 겁나 많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승과라는 건 뭐냐면요. 이 그거 뭐지? 주지승 뭐 이런 거 불교 쪽 이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절에 승려가 되기 위한 시험이 승과예요. 이거 하나 말하는데 되게 힘드네.
자, 명망이 높은 승려를 왕사나 국사로 삼아 존중했습니다. 왕의 선생이나 이 나라의 선생으로 삼아서 존중했다는 얘기예요. 대장경의 조판. 자, 내가 얘기했죠. 초조대장경은 제일 처음에 쓴 거예요. 제일 처음. 그러다가 소실됐지. 그래서 다시 쓴 게 제조대장경이 된 거고, 그게 8만대장경의 조판이에요. 언제 씻어요? 거란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처음에 지키려는 게 초조. 그러다가 계속 만들어서 계속. 그러다가 몽골 침략 때 몽골이 침략했잖아. 그러면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제조를 만들었기 시작했죠. 왜? 불탔으니까. 불탔거든. 그래서 경판수가 81,258개여서 8만대장경이라고 불리는 거 알아두시고, 불화와 불상, 사원건축, 석탑 등이 발달했다. 불화라는 건요, 불교의 그림이에요. 현세에서 재난을 막아주는 관음보살을 부린 거. 자, 지금 너무 시기적으로 불안정하지. 쳐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죽었다가 뭐 이러잖아. 그러면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세기 이후부터 불교계는 여러 교단과 종파로 나뉘는데, 자, 크게 의천 아저씨하고 진울 두 개가 있어. 이해됐습니까? 자, 의천 아저씨는 넷째 아들이라고 했죠. 넷째 아들이라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천태종을 만들었고요. 교를 중심으로 선을 통합하자. 이거였어. 다시 교종을 중심으로 선을 통합하자 했는데, 이 사람이 왕의 넷째 아들이었고 왕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다시 교단이 분열돼. 됐죠? 진울은 수선사 결정을 하면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우리가 포옹하자. 그래서 선교일치의 사상을 정립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 보면서 한번 볼게요. 해심 뭐 유불일치설, 성리학을 받을 수 있는 사상적 토대, 요새 백년사 결성, 백년결사 결성, 토와 지방민 호응을 얻음. 자, 이건 그냥 가볍게 보면 되고, 불교계의 변화가 있어. 불교 사원이 왕실 및 권문세족과 밀착하면서, 자, 그럼 뭐 했단 얘기야? 돈놀이하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들어 팔고, 고리대 하고, 이러면서 권문세족이라는 건 일단 원이랑 친했단 얘기야. 사회적 폐단이 심화됐어. 얘기했죠? 고리를 괴롭히는 거야. 그럼 신진사대부들이 원을 치려고 하는 애들, 공민왕 같이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애들이 불교계를 비판할 수밖에 없겠지. 저게 뭐야? 이러면서. 자, 도교와 풍수지릿을 봅시다. 도교, 불로장생과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으로서 국가의 안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했겠죠. 안 죽었으면 좋겠잖아. 너무 많이 죽어서. 도교 사원을 초래했고, 자, 교단을 성립하지 못한 민간 신안 형태로 유지가 됐어요. 풍수지리설, 땅의 형세와 모양이 국가의 운영이나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건데, 도참사상, 미리 길흉을 알 수 있다, 좋고 아픈 걸 알 수 있다와 결합해서 널리 유행이 됐고요. 정치 변동에 영향을 끼친 예가 있어. 언제? 서경에 길지설을 따라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 했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그래서 대화군까지 지었지만 가지 못했다. 그거까지 얘기했었고, 한양이 남경으로 승격되기도 했다. 자, 일단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열연의 삼국유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삼국사기 김부식 잘 알아두십시오. 자,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유교적 합리주의의 생각을 통해서 쓴 거고, 의천하고 진을 있었어요. 의천 봐봐요. 딱 봐도 왕의 아들이네. 이거 들고 다니는 장신구 보소, 색깔 보소. 자, 교리 연구와 실천적 수행을 병행해야 됐다. 왕자 출신으로 승려가 된 의천은 불교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선 통합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천태종을 창시해서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했는데 다시 분열됐죠. 죽은 다음에. 그래서 외형적 발전에만 치중해서 나중에 세속화. 자, 그 다음 수행 방법 진울 정해쌍수라 그래서
선과 교학, 교리를 같이 닦아야 된다. 도노점수라고 해서 깨달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깨달은 뒤에도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진율은 독경과 글 읽는 거 선수행하고 노동에 힘쓸 걸 주장하면서 수선사를 결성하였다. 뭔가 결성한 거야. 진율의 결사운동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호응으로 활발하게 자, 우리가 바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싹 쓸어야 돼요. 이게 그때 맞았던 거야. 너무나 고리대로 힘들었고 지치고 피 빨리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이 너무나 호응이 될 수밖에 없지. 조계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서 수선사의 결사지 중심이었던 송광사는 고려 후기 선종의 중심인 차찰이 되었다.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문제 O인지 X인지 한번 풀어보세요. A번하고 1번 풀어보십시오. 봅시다. A번 고려의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고 양인은 다시 정오와 백정으로 나뉘었다. 옵니까 X입니까? 그렇습니다. 옵니다. 왜 안 나오니 넌 또. 오라고. 오. 피카츄 털. 피카츄 털. 무슨 문제야 이건 또. 이건 또 무슨 문제일까? 이건 옵니다. 오. 자, 그 다음 고려는 엄격한 신분 사회로 이동이 불가능했다. 아니죠. 이동 가능했죠. 고려시대의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됐어. 매매 상속 증여 가능했다. 고려시대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 남녀 차별을 두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올렸다. 자, 봅시다. 1번 풀어보세요. 고려의 뭐는 호장과 부호장을 비롯한 여러 직위로 구분됐고 이들 중 일부는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가 되었다. 이거 향리죠, 향리. 아, 이것 때문에 안 써줬구나. 이런. 오 마이 갓. 향리입니다, 향리. 피카츄. 향리. 자, 고려의 뭐는 국가로부터 직역을 받지 않는 일반 백성으로 대다수 농민이다. 이거 누구야? 그렇지. 백정이죠, 백정. 자, 그럼 이 설명 잘못된 거. 몇 번입니까? 그치, 3번이죠. 정해진 분량의 신공은 누가 바쳐? 노비가 바치는 거야, 노비. 아이고, 또 왜 이러냐. 노비가 바치는 거야, 노비. 노비가 바치는 거야, 노비. 다시 한번. 노비가 바치는 거야, 노비. 특히 누구? 외거 노비. 밖에 사는 노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서 바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B번 괄호 안에 내용 중에 옳은 것은 누구는 천태종을 했어. 교종의 입장에서 교선을 보자. 누구 했어요? 의천이었죠. 진율은 수행 방법으로 내 마음이 곧 부처야. 이거를 뭐라 그래? 도노점수라 그래. 도노점수. 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건 도노점수. 고려 말 불교 사원은 권문세조기의 신진사대부의 신진사대부들은 새로 오는 몽골 후에 고려를 개혁하자라는 아니 이들이야. 그러면 고려 말 불교 사원이 썩었어. 그럼 권문세족이지. 대농장을 소유하고 고리대금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패단. 누구누구는 불로장생과 현세해보. 누구야? 그렇지, 도교는 풍수지리설은 옮겨가는 거고 도참 미래를 미리 봐서 조금 대비하고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10번하고 2번 풀어보세요. 발음이 너무 거칠었나? 자, 최충 누구야? 그렇지. 제왕운기 나오면 이승유를 생각하시고요. 최충 구제학당. 그렇지. 안양이 뭐 했다?
안양. 안양이 성리학을 오픈한 사람이다. 고려의 김부식이 삼국사기다. 잊지 마시고요. 2번 보겠습니다. 엄격한 신분제로 다음 고려사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이구나. 엄격한 신분제 사회로 신분 이동이 불가능 나오면 아니지. 평상시 공무를 비치했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의창이 있었습니다. 의창, 빈민구제. 불교 신앙 조직인 향도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조직으로 변화해갔다. 향도는 내가 얘기했죠? 나무를 심으면서 친해져서 뭐 불교 사원도 짓고 뭐도 짓고 이러면서 서로서로가 끈끈해졌어. 그래서 공동체 유직을 위한 조직으로 변해갔어요. 둘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용 금기시야? 아니지.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밑줄 친 이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까? 몇 번입니까? 답을 먼저 알려주면 2번이에요. 자, 이 학문이 뭔데요? 이 학문이 불교를 대신하여 정치, 사회 이념으로 자리 잡아갔대. 이 학문은 뭐예요? 고려 말이에요. 고려 초였으면 유학이고 고려 말이면 뭐야? 성리학이지. 성리학. 그래서 원에서 관학으로 채택되었다. 그 다음에 또 충렬할 때 안양이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안양이 유교 경전을 들여오고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유학의 진흥에 힘을 써. 그게 성리학이야. 성리학. 알죠? 그럼 여기서 틀린 거 찾아봅시다. 경전 해석을 중시하는 거는 훈고학이라고 있어요. 훈고학. 알겠죠? 모든 계층이 믿는 종교였어요? 아니지. 학문인데 무슨 종교야. 5번 봅시다. 5번. 충선왕의 부름으로 망권당. 오, 망권당. 충선왕. 이러면서 원생활을 시작한 누구누구는 세 차례 걸쳐 중국 내륙을 여행하면서 견본을 넓혔다. 충선왕은 중국 강남 지역을 여행하려다가 항저우의 유명한 화가에게 그의 초상을 직접 그리게 할 만큼 그를 총애하였다. 이후 그는 10년여 만에 귀국하여 이색 등을 제자로 양성하였다. 이색이 성균관의 선생님이야. 그럼 이 사람을 양성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죠? 이재헌이라는 사람이 이재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재현.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략을 저설했죠. 이해됐습니까? 제왕홍기 누가 조설했는지, 동명왕은 누가 했는지, 삼국유산 누가 했는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구누구누구는 뭐뭐뭐는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편찬 체제를 따랐으며 한번 읽어보세요. 김부식은 하면 안 되겠지. 뭐가 돼야 돼? 그쵸? 이게 좀 어두우니까 3, 9, 4, 기 누가 지었어요? 미스터 킴. 역기떡기요. 김부식이 지었죠. 아까 편찬 체제가 있었다고 했어. 김부식이 지은 것 중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정치적 흥망과 변천.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자료를 싹 모은 거야. 그냥. 그래서 가장 가까웠던 나라부터 적은 거지.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썼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인종 때 지었어요. 인종 때. 야, 우리가 하나이지 않냐? 그러니까 좀 한번 그런 거 좀 써봐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되겠죠. 그래서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게 맞습니다. 모르셨겠지만 당군왕검에 대해서 기록하진 않았어요. 주몽의 삶은 아니죠. 동명왕이었죠.
성리학적 역사관도 아니죠. 그 다음 6번 풀어보세요. 가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불교 발전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자, 불교 경전 같은 거 통해 발전의 모습을 알 수 있지. 이거 뭐야? 불교 경전을 통해서 국사와 옳지 않은 거죠. 왕사의 제도를 두어서 누가 두어서 태조 말고 광종 말고 누가 그죠? 광종 말고 해서 속았나? 광종이가 초래 태조 대규모 사찰 국가의 안녕 이거 누가 했어? 그치 사찰 지은 거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대장경을 조판하였다. 지었죠? 그죠? 승과 합격자에게 승계를 주어 지위를 보장하였다. 승과 나왔었죠? 승려가 되기 위해서 보는 거. 자,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초래라는 건 어떠한 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자, 초래는 아닙니다. 그 다음 7번 일단 풀어봅시다. 7번 정의 쌍수와 도노 점수면 누구야? 지노. 이렇게 쓰면 안 보이나? 진울이에요. 진울이야. 그럼 맞지 않은 거. 아, 맞는 거네요. 맞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한 건 의천이고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한 건 진울이니까. 그 다음 8번 풀어보세요. 사회 모든 계층이 믿는 국가 종교 뭐예요? 그렇지, 불교야. 유교 날려, 도교 날려, 유교 날려. 쭉 날려. 날리고 날리고. 그럼 마지막 거 보면 되겠네. 도찬사상인지 풍수지리산인지. 뭐뭐는 땅의 형세와 모양이. 땅의 형세와 모양이. 이미 답 나왔죠? 5번. 그 다음 갈게. 1번 풀어봅시다. 다음 몇 번이에요? 1번이지. 향, 부곡소, 차별되어 받았고 과거 진출할 수 있었다. 과거 진출 못했다. 형평운동을 전개해 차별 철폐를 주장한 거는 아니었고 가보게요. 언제쯤이야. 기술관직 세습 아니고 공음전 뭔가 공음이라는 거 자체가 뭐다? 귀족 중앙관리여야 된다. 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 고려 후기의 역사서와 역사인식. 우리가 삼국사기만 봐서 그런데 단군과 고조선 관련 기록을 담은 하면 삼국유사예요. 알겠죠? 삼국사기만 봐서 그런데 삼국유사입니다. 야 이거 누구야? 오 금지팽이 들고 있네. 금지팽이. 이거 누구야? 그렇지. 2000 저 당당한 자태를 뭐라지? 진울은 여기에 나무지팽이를 들고 있어. 얘는 금지팽이를 들고 있네. 금으로 보일 법한 금지팽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의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죠? 답은 4번. 선태종 개창했고 만들었단 얘기예요. 교종 중심의 불교 통합 운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4번 보세요. 4번. 4번 한번 해봅시다. 불교의 세속화 비판했어요. 누구겠어요? 싹 갈아엎어. 아 진짜 싹 갈아엎어. 필요 없는 것들 너희들은 썩었어. 진울이죠 진울. 진울이 중시했던 거 도노 점수와 정의 쌍수.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를 어느 정도 봤으면 이제 저기를 볼 거예요. 조선 볼 거예요. 조선을 보겠습니다. 자 신진사대부의 성장이에요. 신진사대부의 성장. 여기서부터 잠깐 보고 갈게요. 신진사대부의 성장 봅시다. 무신정권이 일어나면서 무신들의 부족한 학문과 행정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최후가 서방을 했단 얘기 했었죠. 최후가 서방을. 자, 근데 이 실진사대부가 실권, 즉 얘네의 권리를 잊어버리는 계기가 있어요. 얘네의 기득권층이 얘네가 언제 신흥무인 세력이 나타나면서요. 이거 언제 나타난다 했어? 그치. 고려 말에 홍건조타고 외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협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얘네가 막 이 홍건적하고 어떻게 외구 누가 주겠어? 그치. 외구를 누가 주겠어? 이성계가 나서서 죄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거의 다 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최영 장군이 이성계를 되게 감싸줬어. 최영 장군이 이성계의 정치적 보호자였어. 이성계가 저기 뭐 위쪽에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중앙관리로 진출하면서 북쪽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약간의 이질감도 있었을 거고 불편함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꼴을 못 보지 귀족들은. 그래서 막 하니까 최영이 막아준 거지. 최영은 최씨 가문이야. 최씨 가문 후손이니까 방패가 돼서 막 막아줬지. 얘를 막아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정도전이랑 있으면서 뭔가 기색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너가 저기에 애들이 치러 갈 때, 몽골을 치러 갈 때 내가 너희 가족을 좀 돌보고 있을게. 말이 좋아 돌보고지 인질이지. 그렇지만 이성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우리나라 최대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 가장 베스트한 유턴 중에 하나인 베스트라고 해야 되나? 적당한 단어 기억이 안 나네. 위대한 유턴. 위화도 회군을 한 거지. 위화 도부이지. 여기서 회군한 거야. 그 섬에서 그냥 돌아온 거야. 강을 딱 보고 건너가 말까. 오케이, go back. 이렇게 한 거지. 그렇단 얘기는 가족의 생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자, 이 이성계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그냥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자, 이성계는요, 지금 내가 얘기했죠. 자, 자기가 있던 곳에서 경이 이제 도심의 중심 수도지, 수도. 경처가 있었고, 향처가 있었어. 고향에서 만난 나의 부인이 있었고, 이게 먼저 만났겠지. 그 다음에 딱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니까 세력 기반이 없는 거야. 찾기 시작하는 거지. 가장 유력한 세력의 기반은 무엇인가. 그래서 막 찾아. 그래서 찾은 첩이 경처야. 수도에서 찾았다 해서 수도에 있는 그러니까 나의 부인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얘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이미 다 큰 거의 어른이 된 아들들이 있어. 이 중에 하나가 누구야? 이방원이 있고 여기에서는 아마도 지지 세력이 세니까 조선에 가서도 고려의 신하가 다시 조선의 신하가 되겠지. 그럼 이 처의 지지 세력이 세니까 이 아들을 삼으려고 했어 왕으로. 그러다가 막히게 돼.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조선을 들어갈 거라서. 자, 어쨌든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얘가 이제 조선을 세우게 되는데, 위화도 해군을 세울 때쯤에는요, 분화라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둘로 나뉩니다. 누가 누구? 혁명파, 일명 급진. 야, 빨리 뭐든 다 갈아치워! 이렇게 얘기하는. 왕조의 교체를 주장하는. 그러지 말고, 야, 우리 천천히 좀 바꿔보자. 대다수의 사대부들은, 대다수의 이전, 신진사대부 전에 있는 사람들은 점진적 개혁을 주장해요. 아니, 이성계, 네가 왕의 핏줄도 아닌데, 이렇게 막 왕을 바꾸고 그러면 안 되지. 천천히 바꿔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기득권층은 천천히 바꾸는 걸 원했겠죠? 그렇지만 소수파인 급진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가 있어서? 정도전이 있어서. 정도전과 이성계가 위화도해군을 했는데 그게 성공해서 정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뜰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관악파나 변절된 훈구파로 불릴 거예요. 역성혁명을 추구했다라는 건 우리가 혁명을 하자, 다 갈아엎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건파에는 이색이나 정몽주, 이게 나중에 살인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조금 적어놨는데, 자, 요거를 좀 더 네 글씨로 내가 네 글씨를 못 알아본다 했지만 내 글씨도 만만치 않네. 하하, 내 글씨도 만만치 않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컬러를 좀 더 산뜻한 걸로 바꿔볼게요. 핑크 있다, 핑크. 핑크가 있어요. 나 핑크 할래요. 오케이. 보세요. 조선을 개국하는 시점부터 개항, 자, 하는 시점까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 제끼는 시점까지. 근데 보통은 대부분 외란을 중심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나누고 싶지 않아. 왜? 이게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나누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려도 내가 이렇게 나눴었지. 고려도 제도의 정비로 나눈 거야. 제도가 얼마나 정비됐느냐. 그거에 따른 귀족들을 본 거고, 그거에 따른 과거제, 그거에 따른 뭐 토지제도, 뭐 이런 것들 다 파생되는 것처럼 얘도 제도를 가지고 볼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성종이라는 것은 이룰 성. 다 이룬 거야. 그래서 모든 제도가 이 발전적이었던 고려의 제도, 혼란했던 그 제도들이 여기 와서 세팅이 되고 안착이 되기 시작해요. 그 덕분에, 그 시스템 덕분에 약 500년의 조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종이 뭘로 완성을 했느냐? 그건 바로 경국대전이라는 거예요. 경국대전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성종 때. 그리고 나서 자, 전에 얘기했죠? 관악파, 즉 급진파들이 초기에 와요. 정도전이 속해 있잖아.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사람들도 당연히 모든 것이 그렇듯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엔 변절이 되죠. 그걸 훈구파라고 해. 뭐 당연히 싸우지. 내가 토지를 더 많이 갖니, 네가 토지를 더 많이 갖니, 막 이렇게 싸우다 보니 왕이 고민을 하겠죠. 왕이 고민을 해. 이거 성종 때 아닌데 왕이 고민을 해. 그래서 불러들이는 게 저기 자기들 고향으로 내려간 온건파인 사림을 불러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싸워요. 이렇게 한번 싸워. 훈구하고 사림하고 한번 싸우기 시작해. 그러면서 선비들이 피를 흘렸다 해서 사화가 일어나는데 4번 싸우는데 4번 다 사림이 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이 끝으로 나가. 이게 왜 그런지는 아니 내가 4번 다 싸웠는데 4번 다 졌는데 어떻게 살아남지?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때 사림이 오면서 붕당 정치라는 게 와요. 자, 붕당 정치라는 건 키워드 이것만 가져가면 돼. 사실 붕당 정치가 되게 재밌거든. 제대로만 배우면 너무 재밌는데 그 티키타카의 관계를 잘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잘 못 잡아서 힘들게 설명하는 거거든. 분당 정치 때는 공존을 해야 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선조 보이시죠? 선조. 무슨 색이 좋을까? 컬러 좀 바꿉시다. 예. 선조 보이시죠? 선조.
자, 이 선조가 외란전이에요. 외란전이 돼서 외란이 끝날 때까지, 즉 살임도 외란 전이에서 외란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그게 살임이야. 그게 붕당이고. 그러니까 외란으로 쑥 나누면 될 게 안 되는 거야. 외란으로 무자르듯이 나누기에는 좀 애매하고 어색한 거지. 말이 안 돼. 왜? 선조도 계속 살아있고 살인도 계속 살인이거든. 이해됐습니까? 여기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자, 그러면서 숙종이 와요. 숙종 때 와가지고 숙종하면 우리가 잘 몰라. 장희빈, 인현항우 이런 사람들 있죠. 장희빈 나중에 사약 먹죠. 그지? 사약을 먹는다는 건 뭐야? 장희빈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야. 장희빈이 사약을 먹게 할 만큼 조정 대신들의 세력이 약해졌다. 인현황후의 세력은 올라가고 인현황후의 세력은 올라가고 장희빈의 세력은 약해졌다. 그래서 거의 장희빈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거 뭐야? 장희빈의 세력은 이제 죽었다. 없다. 그러면서 이게 이 공존하던 게 붕당 정치의 변질이 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뭐가 되겠어? 공존하지 않아. 이긴 사람이 다 해먹는 시대가 열린 거야. 이게 지금 잘 못 쓰긴 했지만 다시 써줄게요. 가장 위험한 체제 중에 하나죠. 일당 체제. 당이 하나밖에 없어. 뭐 노론, 소론 뭐 이런 거 막 있어야 되는데 노론 하나가 다 해먹는 거야. 그러면서 노론이 다 해먹기 시작하니까 그때 한번 얘기하는 거지. 자, 탕탕하게 평평하게 하자. 우리가 모두 다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숙종, 영조, 정조 때 일어나요. 근데 이게 다 뭐다?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더 강해지지. 그럼 얘한테 시집 보낼 수 있는 건 딱 우리가 정할게. 시집 보낼 가문 자체를 정할게. 이러면서 외척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뭐야?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순조가 나오고 그 다음 고종 보이셨죠? 고종. 자, 고종의 시대까지가 딱 조선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재미가 좀 없어. 뭐만 하려고 해도 그러시면 안 돼요. 경연을 통해서 한번 한다고 봤죠? 경연 아침 먹고 다 같이 스터디해. 근데 스터디 하는데 나의 이 신하들이 나의 선생이 되네. 아니 이번에 올리신 안건 핸드폰을 무료로 주자는 그 안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경연 때 가서 고려시대나 이때 보아하니 무료로 뭘 줬더니 이게 나중에 폐해가 돼서 마이너스 창구가 되더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계속 물어봐. 이제 이런 거가 안 되는 걸 옛날 그 역사서에서 찾는 거지. 대놓고 까지 못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물어봐. 아, 모르겠는데? 대답 안 해. 그럼 점심 먹고 다시 보시죠. 다시 스터디해. 이때 사료를 가지고 돌쳐보니까 이때 사료가 이랬다. 근데 인정 안 해. 그럼 저녁 먹고 또 해. 와우. 경연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던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때는 일당이니까 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좌지우지하게 돼요. 좌지우지하게 돼. 그걸 싫어했던 게 고종의 파파였지. 고종의 파파. 자, 여기 앞에 있는 임금들과 고종이 다른 점이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지. 아버지가 살아있잖아. 아버지 it's a lie. 이거 누구야? 누구 아버지야? 누구 아버지예요? 그렇지. 이걸 우리가 흥선대원군이라고 하죠. 고종아버지 흥선대원군. 한번 개혁을 하려고 했어. 이걸 다 싹 갈아엎고 싶었어. 잘 안 돼서 그렇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정도전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힘들겠지만 보세요. 정도전. 그는 누구인가? Who is he? 그는 누구인가 한번 봅시다. 그는요. 자, 일단 출신을 봐요. 출신을 봐봐. 향리 출신. 근데 경북 봉화 집안. 자, 향리야. 중앙 집권에 있던 사람도 아니야. 향리야. 바깥에 밀려있던 사람이야.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어. 할머니가 외예라 그래서 외가 쪽에 속한 노비였거든. 노비였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거야.
이렇게 해서 노비였는데 결혼해서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또 누구랑 결혼해서 또 정도전을 낳았네. 할아버지는다. 말 잘못했어. 쏘리. 지금 이게 새벽 3시 44분에 찍는 거라서 지금 말이 막 잘못 나오네. 미안합니다. 다시. 아빠가 결혼했어. 아빠가 노비 엄마랑 결혼했네. 그럼 아들은 원래 노비가 돼야 돼. 근데 아빠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알리기 싫었던 거야. 노비임을. 아들이 노비임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노비를 사랑해. 응? 대단하지. 그래서 얘가 이걸 밝혀진 시기가 언제냐면 보세요. 이거 밝혀진 시기가 일단 교육적으로 얘가 교육을 받았던 건 아까 얘기했죠. 이세계 문화, 이세계라는 건 공미한 시절에 성균관 선생이 아래에 있는 학생이었단 얘기야. 근데 이세계를 겁나 싫어해. 엄청 싫어해. 까대거든. 그러다가 원명 이제 서로 바뀌기는 이런 시절에 원에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고 막 하는 거지. 그럼 누가 등 돌려? 권문세족이 등 돌리겠지. 뭐래? 우리도 원이랑 친한데, 우리 원에 여기 한 귀퉁이도 갖다 바칠 건데, 뭐 이러면서, 쟤 뭐래? 미쳤나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뭘 가게 되느냐? 나주목 거평은 필요 없고, 부곡에 9년 정도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온갖 차별을 보고 멸시를 당하고 괄시를 당하겠죠. 이러면서 소문이 도는 거지. 헉, 세상에 절대적인 비밀 없죠? 노비 자식이래. 아니 노비 자식이 어떻게 이런 데 올 수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감히 노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예 정계에 진출을 못해요. 거의 뭐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이 지금 유배간 곳이 어디야? 부곡이죠? 억울함의 결정판. 이 정도면 풀어줘도 되는데 내가 고려를 반대했다고. 근데 계속 부곡으로 묶여 있는 거야. 거기에 1, 2년도 아니고 9년이나 있었네. 그럼 어떻게 돼? 차별이란 차별은 다 보게 돼.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뻗쳐지느냐? 정치를 민본. 우리 국민이 중심이다. 국민이 뿌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왕은 하늘에서 나는데 그 하늘은 누구냐? 민심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 지금 시절로 이해하면 안 돼. 그 시절로 이해해야 돼. 왕권보다는 신권이 강하다. 이 정도전이 손을 안 댄 게 없어. 진짜 잠을 잤나 싶을 정도로 손을 막 법전에 대고 불교를 비판하는 데 대고 뭐 궁도 지어. 궁도 짓고 궁에 있는 그 궁궐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다 짓고 우리가 아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거 이름도 얘가 지은 거야. 그래서 얘가 손을 안 댄 게 없어. 그래서 정치 나왔고 경제. 주례라고 주나라라는 하은주 춘추전국시대 이렇게 나올 때 주나라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를 생각하는 게 있어. 거기에 얘를 중시했는데 이게 나만 이만큼 너희 이만큼이 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뭐 이런 게 아니고 평등하게 우리 나누자 이 주의야. 이거 알아두시고 사회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얼마나 불평등을 많이 겪었겠어 부곡에서. 그지? 불평등의 집약체잖아. 그러면 신분이 중요해, 능력이 중요해? 당연히 능력이 중요하지. 그래서 신분에 관련된 음서제도는 아직 살아있어요. 살려는 줄게. 음서제도를 아직 살려는 줄게. 그렇지만 능력적인 면에서 주는 요거를 더 쳐줬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음서는 있을 수 있지. 그래 너희가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음서는 있을 수 있다. 음서가 없는 게 아니야.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다 없애진 못했고 음서는 주긴 할게. 그렇지만 나는 능력치를 더 강화할 거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여기 한번 그냥 머리 식힐 삼아 한번 보고 갈게요. 얘가 배운 게 정도전이 궁전 이름까지 지음이라고 되어 있지. 정도전이 배운 학문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에는 이게 안 보이네. 인이예지라는 게 있어요. 인이예지.
동서남북으로 인, 의, 예, 지예요. 지를 다른 말로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이 됩니다. 이해됐죠? 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종묘사직이라고 부르죠. 보통 옛날 글씨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어요. 이 설명이 안 되네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어. 아이. 그러니까 왕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왕을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도 이렇지만 왕을 기준으로 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발음 설명이 잘 안 돼서 이해해줘. 종묘. 여기가 사직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경복궁이 이렇게 있고요. 경복궁이 혹시 불타거나 소실되거나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2궁인 창덕궁도 지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번에 한 번 또 만납시다. 고생했어. 안녕.